안녕하세요. 도채찰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리뷰 아닌 리뷰로 했었는데 이번에 바이크를 구매하게 되면서 V스트롬을 가져온 지 한 달도 넘었고, 그래서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V스트롬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매물을 알아보려고 그때 정보를 얻으러 다닐 때였는데, 유튜브를 검색을 해도 마땅한 리뷰 영상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V스트롬을 구입을 했으니까 혹시나 저같이 V스트롬을 구매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서 조금 망설여지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번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V스트롬을 타기 전에 울프 125 클래식을 탔었는데, 입문한 지 이제 8개월 차밖에 안 됐으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장점과 단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랑은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다 보면 느끼는 불편한 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랑 장단점이랑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장점은 포지션이 되게 편한 게 장점인데, 이거 타기 전에 탔던 울프 같은 경우는 클래식 바이크다 보니까 무릎이 상당히 위쪽으로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장거리도 아니지만 1시간 정도 타다 보면은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V스트롬 멀티퍼포즈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며칠 전에 밀양댐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밀양댐 같은 경우는 왕복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딱히 불편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그런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시트고인데요. 시트고 같은 경우는 제 키가 173cm에 몸무게가 65kg인데, 기변을 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게 혹시나 양발이 닿지 않으면 바이크를 제어하지 못할까봐, 그 점이 가장 걱정이 됐었는데, V스트롬 같은 경우는 시트고가 800m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양발이 전체가 지면에 닿고요. 양발이 전부 다 닿는 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점은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박스 자체가 일단은 뭐 학교를 간다거나 마트를 가서 장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짐 같은 거 나를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울프 같은 경우는 뭐 박스를 달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덩치에 박스를 달면 좀 언밸런스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V스트롬은 전혀 그런 게 없고 배기량에 어울리지 않게 덩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3박스 달면서 많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대학생 신분인데 차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가격도 그렇고 보험비도 그렇고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뭐 차 사기는 부담스러운데 교통수단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배기음입니다. 배기음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시끄러운 배기음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순정의 배기 사운드가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배기 사운드를 들려드릴게요. 이 정도? RPM이 7000 정도까지 올라가도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근데 뭐 배기음 같은 경우가 혹시나 마음에 안 드시면 머플러를 교체하시면 되니까 이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순정 3박스입니다. 왜 순정 3박스냐 하면, 알루미늄 박스는 제가 이렇게 달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V스트롬의 순정 3박스는
탈부착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지금 그 이쪽 보시면 알겠지만 차체에 바로 옆에 사이드 박스를 달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이게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3박스를 탈거할 때 처음에 사이드 박스 같은 경우는 키를 넣고 돌리고 그리고 손잡이를 당긴 다음에 약간 뒤로 밀듯이 들어주면 이렇게 바로 탈거가 됩니다. 탑박스 같은 경우는요, 뒷자리에 텐덤을 태워야 되는데 텐덤자가 좀 두꺼운 백팩을 메고 있는 경우에 탑박스를 떼면은 뒤쪽으로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탑박스 같은 경우도 같습니다. 키를 넣고 그냥 돌리고 손잡이 잡아 당기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탈착이 됩니다. 뭐 이쪽에 있는 사이드 박스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은 시트 탈거가 장점입니다. 요즘 나오는 바이크들은 웬만하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탔던 울프 같은 경우는 시트 양옆에 위치한 볼트를 풀어야지 시트가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빼는데도 오래 걸리고 다시 끼우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되게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V스트롬은 이쪽에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쇠를 넣고 돌리고 들어주면 이렇게 바로 시트가 탈거가 되고요. 이쪽에는 V스트롬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공구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게 수동 조절식 서스펜션인데 이쪽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공구를 가지고 하나씩 돌리면 조절이 되고요. 지금은 이쪽이 기준이고 저 같은 경우는 2로 맞춰져 있습니다. 1이 가장 물렁물렁한 느낌이고 7이 가장 하드한 느낌의 서스펜션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ABS가 장착되어 있다는 건데요. 안전을 고려하신다면 V스트롬이 좋은 선택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처음 가져왔을 때랑은 느낀 점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영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다리가 좀 많이 접히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에 밀양댐을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다리가 접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리가 무릎 쪽이 접힌다기보다는 발목이 조금 많이 접혀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점은 이거는 너무 크게 느꼈던 단점인데 핸들의 위치가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핸들이 시트에 앉았을 때 이 뒤쪽까지 이렇게 당겨 앉는다고 했을 때 핸들이 조금 멀고 낮아요. 스탠딩을 할 때 좀 자세가 이게 좀 안정적으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몸을 좀 앞으로 많이 기울여야지 좀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핸들라이저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핸들라이저를 장착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기어비 문제인데요. 기어비가 많이 촘촘한 편이에요. 그래서 출발과 동시에 2단은 바로 올라가고 3단, 4단, 시내 주행에서 4단까지는 금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단 기어에서 스로틀을 조금만 감았는데도 이렇게 막 울컥거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게 불만인데 이 문제도 소기어를 순정 같은 경우는 14T인데 소기어를 15T로 교체하면은 문제가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기어랑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최고 속도가 V스트롬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계기판상으로는 한 134에서 135 정도가 나왔는데 GPS 상으로는 125 정도 될 것 같고요. 3박스를 떼면 조금 더 빨라지겠지만 뭐 그렇게 큰 체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기어를 15T로 바꾸면 이것도 조금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깜빡하고 3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3박스 같은 경우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물론 전에 3박스를 아예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편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탑박스의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탑박스를 열어보면 이쪽에는 풀페이스가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냥 그 동네 편의점 갈 때 쓰는 오픈페이스 딱 그 정도가 적절하게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인터넷 보면은 들어가는
풀페이스 그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에 해당하지 않으면 풀페이스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그거는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박스도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알루미늄 박스 같은 경우는 위로 열리는 방식이잖아요. 순정 박스는 옆으로 열리는 방식이니까 좀 적재 능력을 깎아먹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있으면 좋지만 이왕 있을 거였으면 위로 열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단점은 여기까지고요.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할 옵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기어 15T 튜닝하고 핸들라이저 튜닝은 무조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니그립 패드는 바이크 탈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 탱크가 미끄럽다 보니까 몸이 좀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니그립 패드를 장착하면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소기어랑 핸들라이저랑 그리고 니그립 패드 세 가지는 무조건적으로 장착해야 할 옵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저번에 밀양댐을 다녀올 때 보니까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은 바이크 타고 꽃구경 가는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